네, 코스피 외국인의 오늘도 대거 매수 속에 엄청납니다. 오늘 매수가 좀. 그래서 다시금 외국인입니다. 여기 코스피 차트고요. 코스피에 들어온 외국인이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금 들어왔는데 이게 작아 보이지만은 이틀 동안 조 단위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대망의 전고점을 이제 확실하게 해요. 확실하게 요걸로 뚫어주고 요거는 고개 들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강력한 상승 신호. 물론 이제 강력하게 한 번씩 냈다가 다시 가라앉곤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외인 매수가 급한 걸 보니까 좀 끌어올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나스닥, 코스닥 다 할 거 없이 전고점에서 깔짝깔짝 깨고 회복하기를 반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든 어느 방향으로 가도 하나 받고 하나 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나중에 더 했을 때는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진 않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방향으로 딱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헷갈리게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3개월 단위로 그 토토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요. 근데 이제 그 금요일 날 잠시 안 좋았어요. 외국인 동향이 잠시 안 좋다가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와서 이제 월요일 지나서부터 화요일 하면서 회복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방향전하지 않는가 잠시 확인은 해야 돼서 그때 인버스를 잠시 늘렸다가 이제는 인버스 비중은 다시 20%로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그냥 35까지 늘렸다가 이제 다시금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나 받고 하나 더면은 사실 더 줄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나스닥 인버스를 이제는 15% 아래를 안 빠진다고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인버스 비중도 한 아무리 줄여도 글쎄요 20% 아래로 줄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워낙 버블이라서 아니면은 요거를 두 배 인버스로 바꿔서 한뭐 12.5% 정도까지 줄이면은 같은 비중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투자 비중을 한 80, 한 7% 그렇게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분할로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분할로 한 타임도 한 많이 줄여봐야 5% 정도 더 인버스 최소한 15%는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나스닥이 버블이라서 100 기준으로 나스닥이 한 17.5% 정도까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2.5%씩 분할로 오를 때마다 다 늘려간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조만간 이제 15%에서 17.5%까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인버스 조절은 단타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5%씩 조절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또 100%로 막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개인들이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오늘의 주된 거는 개인들의 매도하는 종목을 지금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개인 매도가 3조 원대거든요. 엄청 그거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오늘은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수급이 왜 개인 매도 금액도 이게 3조 원, 2조 9천억. 외국인 코스피 1조 8천억, 코스닥도 매수 많이 했어요. 3,600억이면 매수 많이 한 거고 선물을 무려 1조 5천억 매수해서 드디어 이제 선물이 상향으로 1조 원 이상 상향으로 이번 새로운 것이 누적으로 상향으로 잡혔습니다. 근데 요건 왔다 갔다 할 수, 선물은 언제든지 왔다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고요. 근데 외국인의 주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수한 종목 잘 보시고 또 오늘은 기관 외국인 상끌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개인이 왜 이렇게 단타식으로 뭐 엊그저께 또 9천억 매수했다가 삼성전자 막 매수했다 하이닉스 막 매수했다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또 하이닉스는 매수하더니 오늘 또 하이닉스 오르니까 판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하루에 오늘 하루 21일 하루입니다. 하루에 1,400억을 곱버스를 베팅을 했어요. 이게 또 계속 바뀌고 있죠. 어느 날은 지난번 제가 시황 설명드릴 때 개인이 하루에도 막 곱버스 매도하고 레버리지 매수하고 지금은 또 반대로 레버리지는 또 매도하고 또 천억대. 그 와중에 삼성전자를 대고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너무 큽니다 지금. 삼성전자 1조 5천억 매도. 그 다음에 하이닉스 4천억. 하이닉스 4천억도 작은 게 아니에요. 시총상 대비했을 때. 이틀간으로 보면 이틀간 개미들이 매도를 많이 이틀간으로 해볼까요? 이틀을 어제 오늘로 봤을 때는 인버스가 2천억까지 늘어나고요. 그렇고 개인의 매도 종목을 사는 게 좋습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특히 삼성전자에 좀 많이 들어왔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따로 갈 수 없다. 뭐 계속 이제 뭐 일본 뉴스상에서는 하이닉스만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건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젠슨황 때문이 아니고 근데 지금은 두 종목 다 오버페이스예요. 제가 볼 때는 작년 실적, 재작년 실적까지 좀 고려를 해도 재작년 아니면은 재재작년 실적 별도 기준입니다. 가장 좋았던 때가
재재작년이죠. 2021년이거든요. 21년도에 요 실적, 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제는 시총이 450조거든요. 이렇게 되면 PER이 이제 10이 넘어갑니다. PER 뭐 15까지도 투자 가능 레벨이긴 한데 작년에는 적자였단 말이죠. 작년에가 재작년 정도로 요 정도로 회복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완전히 고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고평가가 이제 15 이상이 되니까요. PER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아니고 순이익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PER로 쳤을 때 그래서 이게 21년까지 회복이 되더라도 딱히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죠? PR이 10 아래는 돼야 저평가인데 이래도 10이 아니거든요. 그죠? 450조니까 시총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작년 실적 대비는 당연히 적자니까 당연히 오버페이스고 어느 기간을 회복될 거냐. 사상 최고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18년도에 한 번 또 엄청 큰 실적을 했는데 이때가 최고인지 그때가 최고인지 조금 헷갈립니다만은 별도로서 연결로는 아마 이때가 최고였을 건데 별도로서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거의 역대 최고 아닙니까? 이 레벨이 역대 최고를 회복을 해도 PER이 한 15가량 된다. 15보다 조금 안 되겠네요. 영업이익을 순이익으로 환산했을 때 물론 이제 PER 15면 이건 버블이 크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어떤 가정이에요? 21년도 실적을 회복했을 때 과정이잖아요. 21년도 회복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무슨 뭐 AI니 어떤 해도 경기 불황이 따지면 기존 디램에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21년을 회복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PER 15가 아니고 앞으로는 PER 한 20에서 30권 정도긴 할 텐데 PER 20에서 30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저평가도 아니고 적정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죠. 그러다 아주 고평가라고 보긴 그렇고 물론 이런 애들이 PER 한 100 정도까지 버블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랬지만은 엔비디아는 이제 PER이 워낙에 높았던 상태에서 뭐 지금 실적이 막 좋은 것처럼 내고 있는데 그게 좀 조작됐다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정황이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아 현대차와는 따르게 보는 겁니다. 지금 PER이 기아 현대차는 지금도 저평가예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 저평가라니까 기아 현대차는. 그래서 제가 둘은 가치적으로는 다르다. 단 보다 테마는 얘가 더 세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외국인 등록제 폐지 이후에 이런 걸 해먹으려고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20에 30% 선매도를 때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분들은 좀 쫓아가셔도 뭐 되는데 근데 어차피 얘네만 테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 부품주도 테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서 10일 전인가요? 13일 날 올려드린 글에서 반도체 부품주 투자 가능해서 요거들 중에 지금 튀어오른 애들 꽤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동기세미캠은 어제 오늘 해서 한 23% 정도 올렸고요. 한양 ENG도 이제 소폭이나마 좀 오르고 있고 얘는 좀 봐야 되고 차트 분석만 조금 해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PSK가 좀 많이 올랐죠. 좀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좀 봐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 LB세미콘 최근에 이제 LX세미콘 말씀드렸는데 LX세미콘은 안 오르고는 있는데 요거랑 LX세미콘 더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른 종목도 있긴 있거든요. 유진테크도 있고 뭐 유진테크 약간 삼성향이라 삼성 오르니까 또 유진테크가 또 오늘 빵 떴는데 동지는 약간 하이닉스 향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둘 다 납품하긴 하는데 삼성 하이닉스 다 납품하긴 하는데 얘는 약간은 AI 쪽 HBM 쪽으로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저는 이제 AI 테마에 대해서 약간 부풀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테마는 제일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15%, 16%인가요?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선매도 하고 그동안 덜 올랐던 후발 부품주들을 따라 들어가고 있는데 아쉽게도 LX 세미콘 오늘 안 올랐네요. 근데 어차피 LX 세미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듯이 LX 세미콘도 물론 AI 테마 좀 떨어집니다. AI 테마 좀 떨어지는 시스템 반도체로. 어차피 반도체 계열은 엎치락뒤치락 삼성전자 하이닉스 엎치락뒤치락 하듯이 얘네들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올라가게 될 건데 외국인 매수를 봐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보시는데 일단은 동진하고 PSK는 20%가 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부품주는 급등하는 종목을 20에서 30% 수익 구간에 최소한 10%는 선매도 이렇게 때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많은 종목들이 한 30%에서 50% 사이 오르다가 다시 깔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한양ENG도 한번 그랬었죠. 그거 좀 더 오르긴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50%에서 또 70% 구간에 수익 구간에 추가로 한 20% 정도 매도.
오를 때마다 조금씩 매도해서 최초 금액만 남겨놓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00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그런데 30% 올라서 1,30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매도하고 1,000만 원 정도만 가져가는 전략.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매도를 많이 안 하고 1,300만 원 올랐으면은 최소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는 1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300만 원에서 한 10%니까 130만 원 정도는 매도하면서 가는 게 제자리로 오더라도 일부는 이득을 가져갈 수 있고, 더 오르면 나머지 90% 홀딩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동진 세미캔과 PSK는 이런 식으로 일단 10%는 선매도 하시고 보십시오. 나머지는 좀 올랐나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부품주 투자 안 하실 분들은 삼성전자 따라 들어가셔야 되는데, 근데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단기를 보는 건 아니죠. 그죠? 조금 중장기로 적어도 2, 3개월 이상의 올린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뉴스를 내던 뭐 그런 건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코스피 지수를 급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곧버스라든가 어떤 파생에 선물 시장에 대한 것 때문에 얘네들을 급하게 올려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때로는 이런 지점에서 펌핑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꽤 한 2,800대까지 쭉쭉 올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글지글 거리다가. 그래서 그 펌핑을 받지 않는지 보도록 하고요. 레버리지를 굳이 지금 뭐 단타로 하실 분들 이런 지점에서 손절 잡고 요 뚫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점에서 한 몇 프로 먹고 나오는 단타는 할 수 있는데, 전 단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제 거를 보시면 안 되고 다른 유튜버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5% 10% 조절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나중에 인버스를 나스닥 고점에서 크게 가져가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난 3개월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거저거 기아, 현대차 할 거 없이 다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선물이 상방 베팅이었어요. 주식 선물 가격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고, 하이닉스는 약간 백워드 크진 않은데 약간 살짝씩 백워드도 아니고 이제 같아졌어요. 어쨌든 콘덴고가 없어졌다. 상방 베팅이 좀 없어진 느낌이다. 그런 건 참조하시고, 동진 세미캠은 주식 선물에 있는데 걔는 약간씩 콘덴고 상방 베팅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오늘 오르네. 찌질거리다 결국에는 오르네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추가 상승 신호인데 아주 살짝 넘었기 때문에 늘 넘다가 다시 내려오곤 하는데, 지금은 누구의 매수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기 때문에 넘을 가능성 염두에 두십시오. 개인이 급속히 빠져나갔습니다. 잠깐만요. 못 넘었구나. 아직 못 넘었네. 79,600원이구나. 종가가. 요날 종가가 79,600원이라서 뚫기 직전입니다. 요거 뚫는 거 마저 봐야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확인하니까 79,600원이고 그걸 뚫어야지 추가 상승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면은 추가 상승할 것이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또 패대기 치면 떨어질 건데, 코스피를 더 올릴 거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얘네들이 파생의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하이닉스도 오늘 8% 오르긴 했는데요. 전고점은 못 넘었죠. 근데 어차피 하이닉스는 지금 손절가는 제가 1차 손절 낮춰 잡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홀딩해도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하이닉스는 지금 뭐 매도할 정황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동안 부품주도 투자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로 넘어가기 위해서 선매도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도 뚫으려면은 추가 상승은 반드시 여기 이쪽을 넘어야 돼요. 이때 종가가 보이시죠? 17만 1,900원, 17만 1,900원 넘어야만 추가 상승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못 넘게 되면은 오히려 요 박스권 여기서 못 넘고 요 박스권 형성하면서 옆으로 가다가 찌질거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뚫게 될 수도 있고요. 좀 시간이 걸려서. 근데 외국인이 지금과 같은 강도로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은 살짝 올라가신 거 보이시죠? 살짝. 그러면은 돌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개인들 좀 들어오다가 오늘은 팔았는데, 들어오다가 만약에 다시 개인이 다시 매수한다고 하면은 또 한번 눌릴 수도 있어요. 하이닉스는. 동진 세미캠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자리가 MACD 상향도 낮고 여기서 이렇게 쭉 뽑아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정확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형태입니다. 형태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정확 설명을 좀 드리긴 애매한데, 긍정적인 것은 일단은 10%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 7% 정도 있다가 외국인이 이제 10% 정도 넘는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거. 이것이 뭐 CFD, 우리나라 검은머리 외국인일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아쉬운 게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거. 전 거래량이 적은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양봉이니까 이게 제2 한미 반도체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숱하게 많은 종목들이 50% 정도까지 급등하다가 다시 제자리 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보통 50%, 100% 혹은 뭐 5배, 제주반도체처럼 뭐 500%, 6배, 7배 그렇게 간 애들은 그 중에 극소수인데, 그래서 일부 선매도를 치면서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은 적어도 한 60% 이상은 남기면서 좀 보는 거. 이후의 추세는 거래량으로 크게 음봉이 터지거나, 옛날에 한양ENG 고점처럼 음봉이 터지거나 그러지 않는 한 조금 횡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 올리고 하는 거니까 긴 여정의 시작일지 아닐지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이걸 계속 또 설명을 매번 드리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여러분이 외국인 보시고 그 다음에 애매하시면은 오를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시는데,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 해도 추세가 깨지기 전에 막 50% 이상을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2배, 3배, 4배, 5배 상승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중소형 부품주라는 거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움직이는 지금 하루 폭이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중형주, 중소형주가 대형주랑 다른 겁니다. 이 변동폭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장 내일 좀 조정을 받고 그다음 쉬었다가 좀 있다가 오르던지, 아니면은 받는 길에 한 단계 더 오르고 나서 그다음에 좀 조정이 오던지 그럴 겁니다. 조정도 하락한 조정이지 아니면 버티는 조정이고 박스권 형성하다가 추가로 오를지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 정도는 선매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PSK도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 거구나. 얘도 보유량이 10%. 저 여기서부터 여긴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여기 올랐네요. 13일이면. 외국인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오면서 오르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 조금 펌핑 해주면서. 근데 여러분,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한미 반도체나 어떤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 반도체나 그렇게 막 5배 이상 오르는 애들은 정말 드물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20% 30% 신호가 난 애들이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도 검색창을 쫙 돌려보면은 최근에 2, 3일간 20, 30% 이런 식으로 오른 반도체 부품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가 작전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구분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CEO랑 대주주랑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작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합의가 없다 그러면 작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작전을 10배를 하려고 하는데 3, 4배 올랐을 때 대주주가 매도를 때려버리면 작전이 실패하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CEO가 썩어 있다. 머스크나 젠슨 황이나 제가 둘 다 썩어 있어서 월가랑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유가 좀 있죠. 이유가 있는데 그 정도 레벨은 아니에요. 한미반도체도 나중에 때가 되면은 급락을 하게 될 겁니다. 더 오르더라도요. LX 세미콘은 오늘 하락했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를 넘어야만, 121선을 돌파해야만 더 오를 텐데 지금 약간 저항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좀 조정 후에 다시 시도를 하겠죠. 단 LX 세미콘 중단기를 매매하실 분들은 여기 이 언저리 75,000원 부근 될 것 같습니다. 75,000원 부근 되고, 여기가 아마 이제 71,000원, 이 두 가지를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깨지는데 이것도 외국인 봐야죠.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죠. 좀 더 들어오면 올라갈 거고, 아니면 외국인이 빠지게 되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성 DS는 아직은 MACD 하방 구간입니다. 상방이 아직 안 떠서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살짝은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이거 외국인이 좀 들어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후발로 가능은 할 것 같은데, AI 테마가 강한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재무제표만 보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라서, 작년 실적이 재작년 대비 줄었으나 저평가 레벨로 볼 수도 있다. 다 실적이 기복이 큰 편이다. 연도별로 기복이 크다. 그래서 반도체용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죠.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실적이 줄기는 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 레벨로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21선은 회복했지만은 본격 신호는 제가 볼 때 이것도 여전히 여기가 조금 있으면 나겠는데요. 잠시만요. 요거 잘하면 나갔다, 그죠? 요거 뚫으면 요것도 시세가 납니다. 못 뚫으면은 이거는 요거 좀 주목해 보세요. 해동 DS가 만약 여기를 더 뚫으면 제 중단기적으로 여러분 좀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혹시 놓치더라도 하도 종목이 뭐 많다 보니까 한 5만 1천 원 정도 뚫으면, 종가로 뚫으면 되겠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후발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놓치셨더라도 지금 인버스 줄이면 할 때 조금 뭐 반도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부품주는 한 종목 몰빵하시면 안 되고 좀 나눠서 하셔야 된다. 그냥 중소형주는 위험성이 있다. 왜냐면 얘는 갑이 아니에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갑이지 얘는 을이란 말이에요.
부품주들은. 유니셈은 근데 외국인이 빠지네. 이거 좀 아쉽네요, 그죠? 유니셈 눌림목이 와서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관이 좀 들어오든지. 근데 외국인 비중은 많지 않다. 워낙 중소형주, 워낙 중형주 같은 애들은 소형주일 것 같은데, 그죠? 2,700억이면은 소형주에 해당하죠. 3,000억 미만으로. 그래도 외국인들이 별로 덤비질 않은데 외국인이 좀 어쨌든 들어오다가 좀 나간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는 눌렸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중단기 매매니까 어느 지점 손절을 정해야 될 텐데요. 이건 일단 21선 손절을 하나 잡으시고 요 레벨, 그 다음에 전량 손절은 2레벨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차트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작년에도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좀 오르다가 조금 또 많이 올해 들어서 좀 떨어졌죠. 작년에도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많이 올랐던 거는 추천 주식의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뭐 그런 애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걔네들은 이제 거의 다 매도 의견을 너무 많이 올라서 한 70%까지 매도 의견을 드린 상태입니다. 튀어오른 건 좋긴 한데, 차트적으로 튀어오른 거는 좋긴 한데 요런 차트는 조금 외국인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게 빵빵 뜨기에는 조금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저항이 있습니다. 얘도 본격 상승을 하려면 여기를 뚫어줘야 되겠죠, 그죠? 저것저것 뚫어줘야 되는데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지난 3년여간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약간 바닥권에 있지 아직은. 그리고 왜냐면은 올랐다가 떨어진 거예요. 올해 들어서 떨어진 거예요, 이 정도.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장기 실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떨어져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레벨이긴 하다, 이 정도로. 얘도 근데 AI 테마성은 좀 크지는 않다. 얘도 약간은 디스플레이 향이죠.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또 있거든요, 그쪽에 향인데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작년에 적자낸 애들도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저 같은 경우 중에 작년 적자도 있었죠. 작년 적자인 애가 이제 적자인데 적어드린 애가 뒤쪽에 있긴 하죠. 여기 LB세미콘. 근데 작년 적자 전환을 했어도 그 전환 실적 주력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건 좀 염두에 두시고 가지고 배터리 부문에서 이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두 종목 보고 끝내드리면 되겠죠. TEMC. 얘도 보면은 TEMC도 작년 적자는 아닌데 20년도에서 22년까지 급성장한 후에 23년도에 실적이 반타작이 됐습니다. 반타작이 됐어도 21년보다 양호하다. 이런 애들은 좀 나중에 좋아지면은 괜찮은데 23년 기준으로는 저평가가 아니고, 그죠? 22년 기준으로는 저평가고 뭐 그런 겁니다. 22년도가 제일 양호했겠죠. 계속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뭐 특수 가스 이런 애들은 또 조금 기술적 테마가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차트는 좀 아직 그렇습니다. 아직은 MACD 하향 구간이고 얘도 조금은 더 얘는 신호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중단기로 접근하시려면은 이렇게 외국인도 너무 적어 2.5%뿐이 안 되고 기관은 팔고 있고 아직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조금 더 올라서 이렇게 신호가 나고 외국인 들어오면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LB세미콘은 그래도 조금 아직 MACD 하향 구간이긴 한데 조금 21선 돌파하고 조금씩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죠. 이거 보시고 이것도 신호가 나려면은 기다리시는 게 난데 여기 중단기로 하시려면 여기를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를 뚫는 거, 이걸 뚫으면은 시세가 나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일단 여기는 뚫어서 반등이 왔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손절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여기 깨지면은 그리고 여기 1차 무조건 최근에 가장 낮은 저점 여기는 전량 손절 6,000원 전량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적자 종목이라 LB세미콘 뭐 크게 추천드리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좋아 보이는 종목을 위로 해서 순서대로 좀 언급드렸는데 동진 올랐고 한양엔진은 조금 이건 얘는 워낙 저평가라는 거 그냥 얘는 약간 기술은 약간 초고순도 특수 설비나 어떤 배관 관련한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어떤 기술적인 거는 좀 떨어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분야니까요, 그죠? 이러한 분야가 클린룸이나 뭐 반도체에 쓰이니까요. 실적은 제일 저평가입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작년에. 테마성 좀 떨어진다는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했고 ENF 테크놀로지 좀 위에 적어드렸고 이렇게 하고 이날은 LX 세미콘이 빠졌는데 여기에 이제 동지 세미콘과 동급으로 LX 세미콘을 넣어드린 거죠. 솔브레인도 있긴 하죠. 솔브레인도 있구나. 솔브레인은 좀 그것도 여기에다가 이제 솔브레인하고
LB 세미콘 말고 LX 세미콘이라고 있거든요. 솔브레인만 보고 맞추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해상 DS나 유니센 정도, PSK까지도. 어쨌든 이 부품주들은 저는 요번에 AI 때 엔비디아가 오르고 그 끝이 나는 그때까지만 투자하고 다 매도할 겁니다. 다 중단기로 접근해서 다 매도하고 그 중에 일부만 남겨서 적립식으로 갈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도 괜찮습니다. 실적은 동지세미캔과 좀 비슷한데 동지세미캔은 오늘 실적 발표가 났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브레인도 이렇게 같이 오르고 있다. 외국인 보시면서 일단 뚫었습니다. 이것도 주가 상승 신호긴 합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레벨이라서 많이 낮은 레벨은 아니다. 작년에도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에 커뮤니티 말씀드린 대로 저는 LX 세미콘이 이 중에서는 그나마 좀 한양엔지가 가장 저평가긴 한데 약간 소형주라는 점이 좀 그렇고 LX 세미콘은 이제 중형주고 시스템 반도체 대장주라는 점이 있어서 그 중에 제일 그래서 원픽으로 봐야 되고 원픽으로 본다고 해서 중형주가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올라. 이건 어쩔 수 변동성은 더 커요. 오르기도 많이 오르지만 나중에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오를 때에 선매도 하면서 갈 거라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인이 보시는 대로 AI 테마성이 좋으면 동진세미캠 들어가셨을 거고 이미 지금은 뭐 어제 오늘 20% 오른 마당에 추격하실 분들은 조금만 하셔야죠. 조금만 하고 조정을 기다리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또 큰 금액 따라 붙기에는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LX든 뭐 이 중에서 안 오르는 애들도 있으니까 해성 DS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애들 보시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신호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좀 신호를 기다려서 확실한 신호가 났을 때 들어가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동지는 사실 오늘 신호가 난 겁니다. 여기를 뚫었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도 뚫었고 그죠. 제가 왜 이 자리를 빵 뜰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느냐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다시금 꾸역꾸역 오르지 않습니까? 꾸역꾸역 오르는 느낌. 그러면서 MACD 상향이 유지될 때 이걸 뭐 설명드리긴 힘든데 그러면서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빵 뜨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빵 떴고 사실은 근데 LX 세미콘도 여기만 돌파하면 빵 뜰 수 있는 자리라는 거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좀 기다리세요. 요거 살짝 넘었나? 좀 애매하다 이것도. 요것도 잘 기다리시면은 상황 따라 좀 옆으로 가다가 빵 뜰 수도 있고요.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해야 되면 중단기는 손절하시고 그 다음에 한양이 엔진은 옛날에 한번 했다가 여기가 이거는 제가 제대로 매도 의견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선매도 의견을 드렸던가요? 이때 저희가 좀 가지고 있다가 요 상승을 맞긴 했는데 제 상승을. 근데 여기 보면 음봉이 보이시죠? 음봉 때 거래량 턱에 음봉이 있거든요. 만약에 모든 종목이 요때 한 50%, 100% 좀 안 되고 50에서 한 70% 정도 오르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음봉 맞고 음봉의 거래량이 실리면은 이렇게 과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매도기 때문에 저평가라서 이렇게 좀 꾸준히 올라주는 게 되는데 이때는 말도 안 되는 초전도체 테마로 오른 거고 이제는 반도체 테마라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좀 보시고 다시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력으로 추천하는 애들은 뭐 LG전자도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현대자기아는 완성차 업체잖아요. 완성 제품. 얘네들은 그들에게 납품하는 부품주예요. 그러니까는 중소형을 가져가 물론 ASML처럼 갑이된 부품주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런 기업은 지금 정말 한 수천 개 중에 한 종목이거든요. 동진세미캠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EUV도 뭐 진출한다 어쩐다 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너무 큰 경쟁이 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LG전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고요. LG전자 악재 속에 LG전자 좀 장기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 없는데 얘도 20에서 30% 선매도를 했고 좀 손절인데 지금 신호 나기 직전에 있죠. 살짝 났나? 아주 살짝 난 것 같긴 한데 한 단계 더 오르면 얘 10만 원 정도 돌파하면은요. 얘도 이제 반등 신호가 나는 겁니다. 외국인이 미세하게나마 좀 들어오잖아요. 물론 악재는 악재지만은 어쨌든 악재더라도 반등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을 좀 보시고 들어가는
되는데 주력은 아니지. AI 주력은 아니지만은 얘는 오히려 현대 기아차처럼 전장기업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이제 너무 아쉬운 게 가전 제품의 부진이 너무 아쉽습니다. 전장기업에서 자동차 부품에서 너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는 이렇게 뭐가 안 돼도 뭐가 하나씩 안 될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근데 LX 세미콘하고 연결은 시켜야 돼요. LX 세미콘이 LG전자의 어떤 계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네가 이제 LG 인수가 된 다음에, 실리콘웍스가 LG 인수가 된 다음에 LX 세미콘인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 괜찮은 기업을 LG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하는 일들이 어차피 이제 LG 가전이 잘 되고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부품이 되기 때문에, 장비주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LG 가전이 잘 돼야지 LX 세미콘도 더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LG전자가 가전에서 완전히 부진해진다. 물론 LX 세미콘이 LG에만 납품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제가 좀 BOE에도 납품하고 세 개의 기업에 납품을 하지만은, 그래도 LG 계열사이기 때문에 LG 물량을 얘네들한테 몰아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게 LX 세미콘이죠. 근데 LG 가전이 잘 안 나간다. 지금처럼 TV가 부진하고 냉장고는 관련이 없겠지만은 LX 세미콘하고 어쨌든 LG가 잘 나가야지만 얘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LG전자하고 좀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LXM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팹리스에서 이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양호한 걸 알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약간 디스플레이 쪽이란 말이죠. 분호를 하는 핵심 부품. 그러니까는 반도체 부품사긴 한데 약간 디스플레이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설명해야 돼?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사실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반도체, 뭐라고 말해야 돼요? AI 관련 반도체 쪽에 오르는 거니까 약간 테마성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이 점은 고려를 하시고, 나는 이번 상승은 무조건 디스플레이 아니야. 무조건 반도체 쪽이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동진세미캠 쪽으로 가야 돼. 동진세미캠도 완전히 반도체 쪽은 아니고 얘도 디스플레이랑 같이 하거든요. 그래도 얘는 반도체를 하니까요. 앞으로 ENF 테크놀로지도 약간 디스플레이 성향이고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조금 다 AI 수혜가 다 갈리긴 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또 디스플레이 장비 하다가 반도체로 또 진출을 하기도 하고, 동진은 이렇게 매출초가 이렇게 그리고 오늘 동진 세미캠과 같이 급등한 유진테크라는 종목인데, 유진테크는 얘야말로 약간 반도체 향이에요. 반도체 향인데, 근데 얘는 이제 저평가가 아니라서 제가 약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여러모로 좀 고려를 해서 얘도 넣을까 말까 막 생각하다가 이해가 되시겠죠. 디스플레이 향이 있고 얘네들처럼 디램이나 어떤 진짜 반도체 향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주도 너무 많습니다. 전공정, 후공정, 뭐 검사, 테스트, 팹리스, 시스템, 메모리, 비메모리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유진테크도 외국인이 늘어는 나고 있습니다. 늘어는 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조정됐다 올랐으니까 뭐 따라 붙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저평가가 아니라서 지금 몇 년의 최고 실적을 보더라도 저평가가 아니고 얘가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2만 원에서 지금 이미 4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이거 아마 작년에는 제가 좀 말씀드렸던가요? 작년에 언급은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종목이 많았죠. 한 15종목 넘게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일부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부품 좀 말씀드릴 때도 일부는 급등을 하고 일부는 그대로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AI 테마는 근데 위험성도 같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올해 뭐 6월 달이든 9월 달이든 언제든 뭐 빠르면은 뭐 5월 달이든 간에 급락을 하게 되면은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위험성은 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애들은 그걸 감안하고 상승을 즐기셔야 돼. 그래서 제가 선매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반면 디스플레이는 지금 수년째 너무 안 좋아지는데, 디스플레이 부품주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 애들은 그나마 BOE에도 납품하고 그렇게 되면은 상관없는 거예요. LG가 망해도 거기 납품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해야 되는데,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시간 내서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이거 뭐 지수 차트 분석하기도 바쁘고 커뮤니티 글 쓰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미들이 이렇게 방금 얘기한 아까 초반 얘기한 대로 막 단타 치듯이 막 달려들지 않으면은 제가
매일 커뮤니티 글에서 인버스 조정을 이렇게까지 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해드리면 또 나스닥 인버스를 또 질렀다가 나중에는 이제 콧방귀도 안 끼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런 거 안 봐드리고 인버스를 이렇게까지 안 줄이고 이 상승을 못 탔으면요, 지금 콧방귀도 안 끼실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해드렸으니까 지금 좀 주목하고 계신 거지.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스닥 투자하면 나중에 다 망하거든요. 그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힘들지만 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저는 반도체 부품주가 이번에 많이 오른 한미반도체처럼 많이 오르는 애가 있어도 엔비디아가 급락할 때 다 같이 우수수 같이 떨어진 애들이거든요. 더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뭐 50% 100%더 간다고 해서 뭐 이상한 건 아닌데, 그런다고 해도 우수수 떨어질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테마성으로 접근하되 그 중에서도 좀 실적이 받쳐주는 애들을 찾은 게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뭐 한양 ENG, 그 다음에 LX세미콘, 그런 애들인데 이렇게 서로 장단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길게 남겨드렸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